우리 일반적인 책임당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수만 명씩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징계 요청서를 보낼 때는 기사 한 줄 안 받아 적던 재래식 미디어들이 갑자기 황당하게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2만여 명 책임당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서 지금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죠. 우리 당에서는 일상적으로 저 자칭 쇄신파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비판인데 마치 새로운 대단한 한 20만 명은 전 되는 줄 알았습니다. 2달 차에 2만 한 2천 명 정도 모았다라고 하던데 기사까지 내고 한동훈 씨 친구 방송 등에서 적극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마치 장덕 대표가 또 한 번 대단한 궁지에 몰린 것처럼 열심히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서명조차도 사실은 가짜였다, 조작이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서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과거에 문재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것들 했었잖아요. 그때도 수십 명이 청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네이버로 한번 서명하고 페이스북으로 한번 서명하고 인스타로 한번 서명하고 한 사람이 IP 바꿔가면서 수십 개씩 서명 찍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함이 드러나게 되면서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됐죠. 이번 이 서명서가 딱 그렇습니다. 이 출근길마다 김어준 방송 보고 모든 것이 가짜인 한동훈 씨 그 주변 개파들이 한 일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명 자체가 그 폼부터 이루어진 방식, 기사화하는 방식까지 총체적으로 가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거 책임당원들의 서명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동훈 씨 한동훈 씨 위드훈이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제가 포맷을 가져온 거예요. 책임당원 및 일반 당원 서명, 일반 시민 서명서라고 나옵니다. 대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대표에 대한, 장덕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를 왜 물어봅니까? 국민공천제 한다라고 하더니 국민공천제 하기 전에 여론조사로 당대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그래서 뭐라고 구시렁구시렁 이렇게 또 이유들을 밝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폼에서 저희가 직접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직접 작성을 해보니까요, 이게 일단 책임당원일 필요가 없죠. 일반 시민으로 해도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름이요, 실명인증 같은 거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인물 만들어내서 이재명도 할 수 있고 문재인도 할 수 있고 정청래도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저희 PD님께서 임의로 지금 이름을 지어보셨어요. 한동훈 씨가 먹다 남긴 아이스크림 받아먹고 공천 받으신 그거 덕분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그렇게 이 선거 때 한동훈 씨 따라다니던 한지아 의원이 계시죠. 네, 생년월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저희가 적어보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로 그냥 아무렇게나 적고요. 네, 그렇게 적고 주소지도 네, 한동훈 씨가 이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은 2개 IP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주소지들도 이를테면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모든 것이 가짜인 한동훈 씨. 네, 이렇게 주소 대충 적고요. 동참한다라고 하고 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등록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제출되었네요. 방금 저희가 임의로 이름을 작성한 한동훈 씨가 먹다 남긴 아이스크림 먹던 한지아 의원의 저희가 이름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답변이 제출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제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서명한 하나의 가상의 인물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직함을 달고 MBC 방송까지 나가는 분들이 지금 계신 건데, 이게 지금 2만 명 서명 받는데 정확히는 2만 명도 아니죠. 2만 개 서명 받는데 지금 한 달이 훨씬 넘게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건 온 가족이 집에서 수작업으로 드루킹을 해도 한 달이면 2만 개는 적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한동훈 씨가 당원 게시판에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적었다라고 전해진 뭐 댓글이 수천 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뭐 한동훈 씨 본인 주장으로는 본인은 아니고 가족들이 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던 그 당원 게시판 사건, 몇 달 동안 2,000개를 온 가족 드루킹으로 적었는데 뭐 지금 2만 개 정도라고 하면은 뭐 한동훈 씨 가족들이 또 동원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아니면 뭐 우리 이민구 씨나 그 대깨문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이렇게 간의 수공업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2만 명의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게 전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금 지금 저희 PD님이 작성하신 이 포맷도 그 2만여 명 중에 알 수 없는 무언가의 데이터로 지금 산입이 되었습니다. 모르죠. 또 이와 같은 것들도 가져다가 숫자가 그 순간에 또 100명 늘었다, 200명 늘었다, 언론 플레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님들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일단 기사로 적어내고 언론 플레이 하면 그만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래식 미디어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썩어 빠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30대 당직자들은 제가 패드립을 한 것도 아니고 패드립이라고 하는 표현 썼다고 무려 기사까지 작성해서 올리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당권파라고 하는 이상한 프레임 뒤집어 씌워서 실오라기 같은 트집까지 다 잡아서 괴롭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씨들이 이 잘못을 저지른 건 당이 사과를 해야 되고, 정작 이 재래식 미디어들은 자기들은 유튜브랑 다르다면서 검증을 하고 사실관계를 하고 팩트체크 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근본 없는 포맷을 가지고 와서 기사를 내고 지금 몇 날 며칠 책임당원 2만 명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까? 참 모든 것이 가짜인 한동훈 씨와 그 측근들다운 지금 행태들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우리 우파,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 이런 막장 행태가 벌어진 전례가 없습니다. 감히 특정인 한 명 사이비 팬클럽처럼 지지해보겠다고, 누구 하나 복당시키고 당대표 만들어보고 후보 만들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가짜 포맷까지 만들어서 음해를 하고 좌파 언론과 연대를 해서 내부 총질을 하는 이런 사례는요, 정말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당이 조중동 재래식 미디어 나가서 딴소리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면서 결정적으로 내부 총질하는 그런 사례들은 왕왕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또 저까지 또 끄집어내서 이렇게 생트집을 잡고 있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기사에 써놓은 글을 스스로 읽어보고 그 말이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보세요. 장애인 할당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장애인 비하입니까? 김혜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비판을 받으니까 그에 대해서 극우들이 내가 여자고 장애인이라서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왜 정체성 뒤에 숨냐? 피해의식 아니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불편한 건 맞지만 재선 국회의원이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아니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장애인 비하인가요? 이걸 지금 멱살잡이라고 하는 폭력행위와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돌려차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망언과 비교를 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제가 지금 당권파라서 징계를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징계라고 하는 게 좀 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실제로 징계 제소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래서 윤리위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제소하신 분들도 제가 한 발언만 가지고는 차마 징계해달라고 말을 못하겠으니까 다른 분의 발언을 가져와서 제가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적었더라고요. 윤리위원들이 황당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직접 하신 말씀 맞냐? 확인이 안 된다. 검색을 해봐도 박민영 씨가 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윤리위에서 제가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예요. 징계 요청 자체가 잘못됐고 제가 한 발언만 가지고는 징계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장애인 비하입니까? 민주당의 좌파들이 억지로 프레임 만드는 것을 우리 당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수 재건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PC주의의 절여진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똑같이 받아쓰기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얼마나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먼지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가짜 포맷 만들어서 가짜 뉴스 만들어서
내부 총질을 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 책임당원들, 우리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분들께서 만 이틀 동안, 정확히는 만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오직 책임당원들만 대상으로 또 서명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뭐 드루킹인지 온가족 뭐 댓글 조작인지 뭔지 알 수 없는 2달 걸렸다라고 하는 2만여 개 책임당원 저 서명보다 더 많은 숫자를 지금 모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틀도 안 돼서 2만 3천 명 모았다라고 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단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저들이 얼마나 이 소수의 이 대깨문 세력들과 연대를 해서 좌파들 끌어들여서 우파 지도부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황당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발적으로 서명활동을 벌인 이 책임당원들 대표분들께서 윤리위에 장동혁 대표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특정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징계 촉구서를 또 윤리위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양식상으로도 그렇고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 역설적으로 재래식 미디어들은 저 자칭 소장파들,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모든 것이 가짜인 자들의 수발들기만 바쁘다라고 하는 소식 먼저 짚어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 한동훈 씨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특검에서 한동훈 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씨가 출석 요구 받은 적 없다, 내가 특검의 정치수사를 돕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특검에 좀 제안을 드렸죠. 과거 이재명이 패문부재를 했을 때도 집에서 안 받으면 의원실에는 보좌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원실로 보내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저희 방송이 진행되는 그 와중에 있었던 이 채널A 저녁 방송에서 팩트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특검 측에서 한동훈 씨 의원실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고 하네요. 또 보좌진들이 수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씨는 대체 어디까지 가짜이실 셈이에요?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실 겁니까? 연락 받은 적이 없다면서요. 윤리위에서 문자를 하면 전화를 안 했다고 하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의원실에 보냈다라고 하면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 당초에 뭘 어떻게 더 해드려야 할까요? 한동훈 씨를 특검까지 베이비시팅을 해드려야 합니까? 조중동이 그러하듯이. 이건 결과적으로 보좌진이 수령을 했다라고 하는 특검의 주장은 거짓말일 수가 없죠. 수령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둘 중 하나겠네요. 보좌진이 한동훈 씨에게 보고를 안 했거나 그럼 보좌진을 경질을 해야겠죠. 아니면 한동훈 씨가 보고를 받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한동훈 씨가 출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공부 모임만 다니면서 협잡만 하니까 이런 것도 모를 정도로 게으르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가능성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에게도 거짓말했다가 손에 그어서 책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줄 그어서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도망가더니 결국 여기저기 다 시선 분산, 국면 전환만 하면서 특검 대상으로 또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가 대체 반나절도 안 돼서 들통날 거짓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김웅전 의원의 이 악마의 거래라고 하는 이 의혹 제기에서도 한동훈 씨가 아니라고 했지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씨 입만 열면 이렇게 거짓말 치는 한동훈 씨보다는 김웅전 의원이 조금 더 신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씨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했던 말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씨 보니까 과거에는 출국 금지 당한 거 가지고 열심히 피해자 코스플레이 하면서 출국 금지만 시키지 말고 나를 소환을 해라 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또 적으셨습니다. 출국 금지 당한 게 뭐 그렇게 돼서라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 심지어는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백지화를 했던 양평 고속도로 사건 가지고 지금 1년 내내 출국 금지 상태가 유지되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한동훈 씨가 이렇게 우리 진영과 정권을 말아먹은 그 결과로 우리 당의 주요 재원들, 주요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정당인들까지 전부 다 수천 명이 출국 금지 받고 지금 수사받는 게 일상입니다. 통신 조회받은 사람만 수만 명이에요. 한동훈 씨 무슨 출국 금지 당한 게 그렇게 억울하다고 징징거립니까? 출국 금지 가지고 징징당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요. 출국 금지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저를 부르세요 라고 하더니 막상 특검이 나오라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보좌진들이 수령했다라고 하는데 안 받았다고 거짓말치고 그러면서 특검의 정치 수사에 내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 좀 착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게 본인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특검의 수사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참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어제 조목조목 한동훈 씨가 벌인 행위들이야말로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하고 우리 헌법상의 논리대로면 내란죄에 해당한다. 정치적으로도 내란을 유발한 자가 계엄 막았다라고 하는 것, 계엄을 유발한 자가 계엄을 막았다라고 하는 게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죠. 특검이 참고인으로 부르지만 피의자 전환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본인이 겁이 나서 못 가는 거겠지. 뭐 특검을 도와주고 말고 합니까? 특검이 지금 본인한테 도와달라고 헬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책을 봐라, 내 책을. 한동훈 씨는 무슨 언론이 본인 책 팔기 위한 수단입니까? 뭐 책 팔이 광고 수단으로 언론 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 책이 뭔데요? 대체 특검 수사관들이 뭐라고 본인 책을 돈 주고 사서 다 읽어봐야 합니까? 그게 무슨 뭐 공소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를 합니까? 진술서가 되기를 합니까? 의견서로서 법적 효력이 있기를 합니까? 안철수 의원이 밑줄 그어 가져오라고 하는 건 가져와 보지도 못하면서 총체적으로 거짓말로 점철된 이 한동훈 씨의 이 변명과 이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 또 어제 반나절 사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동훈 씨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지금 순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윤리위 소식 짧게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또 속보로 전달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 윤리위에서도 좀 격정적인 토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우종환 부위원장이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 내부에 해서는 안 될 저는 분란을 일으키고 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에 갑자기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함께 동반 사퇴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더니 윤민우 위원장이 거부를 하니까 대뜸 사표를 던지고 나서 JTBC 대체 파산한 방송국에 뭐 출연료나 제때 입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JTBC로 달려가서 뭐 장르만 여의도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대체 어쩌다가 이런 분이 윤리위 부위원장이 되었는가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분들이 함께 윤리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 선임은 정말 각별을 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종환 부위원장이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분란성 일처리를 하고 가면서 한때 좀 소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윤리위는 순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명된 2명의 윤리위원까지 5명의 윤리위원이 함께 모여서 추가적인 징계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의결된 사안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틀 연속 전달을 해드렸던 이 소위 돌려차기 망언 사건이죠. 피해자를 토론회에 데려다 놓고 피해자를 불러놓은 그 토론회에서 농담 따먹기, 돌려차기나 한판 하죠.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그 돌려차기 망언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당사자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서 실제 윤리위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8월 안에 아마 2주 정도 텀을 두고 소명 기회까지 거쳐서 최종 윤리위에서의 징계 의결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건은요, 피해자들의 용서, 피해자를 방패 삼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께는 저도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형소법 개혁을 막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준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버렸고 이분들이 이런 발언을 함에 따라서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좌파 매체들이 이미 사설부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간판을 가져다가 친한파라고 쓰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형소법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투쟁의 진정성을 훼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소법 개혁을 제대로 막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사안들은 엄중 단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게 되었고요. 이로써 현재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어 있는 인물들이 총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가 현역 국회의원들이에요.
총 4명이네요. 진종호 의원은 지난 1차 징계 절차 개시 때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중복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종호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서범수 의원과 권영진 의원 이렇게 4사람이 징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종환 부위원장이 오늘 바로 이렇게 JTBC 달려가서 인터뷰를 해서 또 상당한 논란이 됐지만 그 우종환 위원장조차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한파들은 이 우종환 부위원장 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면서 뭐 건수 잘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윤리위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징계를 회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우종환 부위원장도 다 징계감이라고 하시니까요. 우리 우종환 부위원장 글 열심히 인용을 했던 친한파들도 수용해야 될 부분들을 수용을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 의원은 지금 2개 건수로 올라가 있죠. 보좌진들을 친한 유튜브에 파견을 해서 한동훈 씨, 무소속 한동훈 씨를 돕고 장동혁 대표를 음해하는 듯한 그 썸네일을 만들고 방송을 송출을 하는 유튜브에 보좌진 사적 파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당 행위, 국갑으로 주소지까지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해당 행위와 근본 서범수 의원의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보다 손을 잘 쓴다라고 하는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윤리위에 지금 2건이나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상황입니다. 비례대표로서 정말 우리 당의 녹을 먹고 지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정말 엄청난 혜택을 보신 거예요. 진종호 의원님. 아무한테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당선권에 당선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고작 20명 남짓밖에 안 되고요. 우리 당의 지금 100만 당원들을 포함해서 수만 명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지방의회 혹은 지방당협에서 그리고 중앙 우리 지도부에서 정말 불이 나게 뛰면서 이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고 그 지지를 통해서 그 획득을 하게 된 것이 지금 진종호 의원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한동훈 씨가 준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모든 레거시가 함께 준 빚이에요. 그 자산과 기회를 부디 좀 뜻깊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당해봤자 어차피 무소속 의원 되면 그만이다. 나 뺏지는 안 뺏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막무가내 의정 활동을 한다면 정말 진종호 의원 같은 분들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의 사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비례대표 공천 방식 정말 총체적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어제 이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짧게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이 한동훈 씨가 아직까지도 입장을 안 냈어요. 한동훈 씨는 참 편리합니다.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고 본인 불리하면 도망가면 되고 그냥 다른 걸로 얼렁뚱땅 시선 분산시키면 되니까 참 편할 것 같아요. 특검이 조사받으러 오라니까 가지도 않고 심지어 무소속 한동훈 씨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본인 계파들이 벌인 사건인데 왜 거기 좌장 대장처럼 앉아 계셨던 한동훈 씨가 입장을 안 밝히나요? 이에 대해서 황당하게도 징계는 반대하지만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으로 비판을 받았던 윤희석 의원이 오늘 또 한마디 내놨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의 어떤 입장은 주최자로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사태가 벌어진 지 지금 3일이 지나서 이미 우리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징계 절차까지 개시를 했는데 한동훈 씨는 한가하게 SNS 수십 개씩 퍼나르면서 입장을 어떻게 낼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참 개혁적이고 쇄신적이에요. 본인들의 문제가 드러날 때는 또 제대로 다루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칭 쇄신파라고 하는 그룹들이 언론에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금 전에 띄워주셨던 기사 다시 한번 보시면요. 멱살에 돌려차기까지 이 야당 장독 대표에 대한 퇴진은 고사하고 쇄신파들 자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쇄신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귀결을 맞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을 쇄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칭 쇄신파들, 본인들은 양지 바른 곳에서 재선 3선하면서 남한테만 쇄신하고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요.
본인들 입으로 불출마 선언 한마디도 못하면서 남한테만 핏대 세우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권한까지 내려놓으면서 당원들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당원 중심주의로 우리 정당 체질 바꾸겠다라고 하는 우리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지금 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필 규정의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칭 쇄신파들 지금 당에서만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각자 사법 리스크 전부 다 걸려 있다라고 제가 거듭 설명을 드렸죠. 장덕 대표를 비롯한 이 지도부 사법 리스크도 없고 최근에 어떤 구설도 없이 정말 처절하게 대여 투쟁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 지도부만 공격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당의 쇄신을 이끌 적임자인지 이미 국민들의 판단, 당원들의 판단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과 미래가 조찬 모임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당분간 로우키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해왔다라고 합니다. 로우키로 활동을 하실 게 아니라 이쯤 되면 해체를 하는 것이 맞다. 해체하는 것이 맞죠. 같은 조직에서 중진급 재선 이상급 국회의원들이 멱살잡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망언을 하는 사태가 열을 건너서 연달아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 조직 자체가 입장 하나 없고 그냥 조금 숨어서 로키로 가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면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항상 당권파라고 프레임 짓는, 막상 아무런 기득권도 권한도 없이 그저 당원들과 함께 당원들을 받들어서 헌신하는 우리 지도부를 향해서만 공격을 하고 목소리 높일 겁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큰 실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렸고요.